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오늘 투스텝 2일차입니다. 저희가 벌써 2주를 챌린지를 지금 일주일을 해왔는데, 어떠셨어요? 힘드셨나요? 저는 이제 원장님들이 좀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이 매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을 만드는 데는 원장님들이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익숙하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히 해왔던 과정을 좀 더 빛나게 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가고, 우리 지난번에 VIP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VIP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VIP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가장 큰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냐? 나한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고객이에요. 실질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큰 그런 시술을 하지 않아도 시술 금액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되게 자잘한 금액을 내고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매출이 평균적인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큰 단가가 2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고객을 우리는 모두 VIP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VIP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면은 3대7 혹은 5대5까지도 비율을 나눠서 이 부분 좀 약간 평균 단가랑 가까운 분들을 살짝 제외를 하고 고단가랑 가까운 고객님들을 우리는 VIP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VIP들이 어떤 시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시술에 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이 해결이 됐는지, 혹은 내가 더 나아가서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야 매출이 좀 떨어져도 이 제안하는 과정을 알아야 매출을 다시 올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저는 실제로 제가 매출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다시 올리는 과정이 열심히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오늘도 한번 더 설명을 해볼 건데, 오늘은 비교적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시스템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중도가 필요한지, 이 제안하는 거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제안하는 것과 접목해서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었냐. 고객이 나를 몰랐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알게 돼요. 알게 돼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냐. 오프라인 마케팅인데요. 이거는 사실 1인샵 혹은 대표님들이 하시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컨셉이 있어요. 내 컨셉을 밖에서 봐도 누가 봐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뭐지? 동네에는 없을 법한 유니크한 느낌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크한 느낌을 만들어줌으로써 길을 지나가다가 나를 알게 되고 방문하게 되는, 관심을 갖는 과정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혹은 뭐가 있을까요? 자석 고객이 있었어요. 자석 고객이 뭐였어요? 어제는 기억나세요? 자석 고객은 소개였어요. 소개를 받고 오는 거였어요. 왜? 소개를 받는데 왜 자석이야? 이게 웃긴 게 소개 고객님이 한 명만 나를 소개시켜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2번한테 가서 2번이 또 이렇게 퍼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이 사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집중을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플레이스나 SNS에 소개하면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레드카펫 같은 걸 깔아주는 거예요. 고객이 왔을 때 난 소개받고 왔거든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이거는 내가 모르고 그냥 대충, 너무 부끄러워 하셔서 몰랐어요.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고객이라는 걸 꼭 알 수 있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고객이 봐도 자석 고객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표현을 하게끔. 이거는 원장님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석 고객인 걸 암만 고객이 대부분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 주셔야 돼요. 끌어내서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게, 말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 그냥 온라인 마케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 넣으려다가 왜 넣었냐면 저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SNS를 하세요. 광고를 돌리세요. 유튜브를 하세요. 저는 비추인 게 당장 성과가 나기가 힘들어요. 성과가 굉장히 빨리 오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미친 듯이 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보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마케팅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온로드 컷 마케팅과 자석 고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처음에 나를 알게 되게 관심받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모든 사람 관계는 연애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엄청 많은 연애를 막 해봐서 내가 진짜 연애 그런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석 고객이 약간 소개팅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소개팅 같은 거고 이제 온로드컷 마케팅이 약간 헌팅의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약간 이 사람이 호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왜 소개팅 해달라고 할 때 나 얘 괜찮은 거 소개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나랑 알게 되는, 고객이 미용사랑 처음에 알게 되는 과정, 관심 갖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되게 짧게 설명을 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 원래 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공략하냐라고 했을 때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좀 내가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공략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약간 어벙하게 된단 말이죠. 그 두 번째는 뭐였냐? 우리가 퍼스널 아티스트 테크닉이라는 걸 말했었어요. 왜? 퍼스널 아티스트 테크닉이 뭐예요? 라고 하면 퍼스널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약간 이 사람만을 위한 그러니까 퍼스널이 펄슨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위한 약간 사람만의 그래서 1대1로 다가가는 근데 1대1로 누굴 다가가? 고객에게 다가가는 거죠. 고객에게 다가가는데 우리는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란 말이죠. 근데 테크닉이 있어요. 무슨 테크닉이 있어요? 약간 저는 눈치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향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뭘로 알아야 되냐면 말과 행동으로 해야겠죠. 이 행동에는 사실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술직이에요. 하지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 뭘 넣기로 했냐면 서비스를 넣기로 했어요. 퍼스널 아티스트 서비스 테크닉. 서비스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밝은 사람입니다. 밝은 미용사예요. 근데 고객이 어두워요. 그럼 나는 밝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맞춰서 살짝은 어두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되게 기분이 우울해요. 근데 나는 밝아요. 난 밝은 사람이야. 난 밝은 사람이거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거예요? 라고 하면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님은 사실 나를 볼 때 방문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되고 싶다. 난 저기를 감으로써 예쁜 머리를 하고 싶어. 왜 예쁜 머리를 하는데? 예쁜 머리를 할 때
뭐 내가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전 남친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Y를 나는 알고 있냐고. 그 Y에 대한 고객을 다가가는 방법이 저는 퍼스널 아티스트 서비스 테크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좀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퍼스널 아티스트 서비스 테크닉을 우리가 서비스라 함은 잘해준다, 친절하다, 뭐 응대를 잘한다, 뭐 시원하다, 편하다 등등이 있어요. 되게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드리고 있어요. 웃음, 복장, 청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퍼스널적으로 다가가냐면 1대1로 얼만큼 맞춤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객에 맞춤으로 다가가야 돼요. 고객이 결국은 뭘 해야 한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잘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줘야 되고, 친절한 걸 보고 온 사람한테는 더 친절해야 되고, 뭐 유니크한 걸 보고 온 사람한테는 더 유니크하게 보여줘야 되고, 뭔가 시원한 서비스, 뭐 마사지를 테크닉적으로 원했다 라고 하면 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봐봐요. 잘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한테 마사지를 시원하게 해주면 그 포인트가 서비스라고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웃음이나 청결을 봐요. 복장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복장만 깔끔하게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느낌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제가 왜 VIP 분석을 하라고 했었냐면, VIP가 우리한테 주로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일 고단가를 가진 VIP들이 적어도 10명 정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비슷한 사람들을 10명, 또 10명, 또 10명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이 사람들이 고단가화 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 VIP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른다면 비슷한 VIP가 왔을 때 다시 이탈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VIP들을 끌고 가야만 해요. VIP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고 갈 건데 내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잘하는데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고객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거를 고객님이 이런 걸 문제로 생각하시다 보니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고객님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빠지시는 걸 조금 보완해 드리고자 뭐 제가 탈모 케어를 만들었는데 탈모 케어를 한번 진행해 봐 드릴게요. 라든지 어떤 포인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다면 이 고객은 무조건 오게 되고 이 VIP들은 더 객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객단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고객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객을 꾸준히 만족시키게 하는 데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뭘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는 누구인가, 누구한테 뭘 제공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디자인이야, 나는 어떤 디자이너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방문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는 어떤 계획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가 정해져야만 해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롯데미용 생각하면 지연쌤 떠올라야 되고요. 지연쌤 하면 DT쪽은 롯데미용이 떠올라야 돼요. 혹은 지연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컨셉을 잡는 데는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디자이너인가, 나는 누구, 사실 6화 원칙으로 다 나눌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잡는 방법이 우리는 뭘로 갈 거냐면 VIP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브랜딩을 할 건가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요? 왜? Why? 왜 할 건지.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와요? VIP 툴에서 나와요. VIP가 어떤 걸 고민하고 있고, 어떤 걸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걸 만족했고, 라는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만족했는지, 무엇을 만족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예를 들면 VIP 중에 가장 많은 시술이 매직 세팅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직 세팅을 잘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매직 세팅을 잘하냐? 윤기 나는 혹은 결이 좋은 손상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매직 세팅을 잘하는데 디자인마다 알아서 해주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나는 윤기나게 혹은 나는 결이 좋게 나는 손상이 없게 해줄 수 있어. 뭐를? 매직 세팅을. 왜? 이게 고민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로 묶어보면 매직 세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곱슬, 결감이 좋지 않은, 비포가 좋지 않은 사람이죠. 비포가 좋지 차르르 머리로 만드는 마법사 같은 미용사다 라는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밀어야 되냐면 매직 세팅을 밀어야 돼요. 그럼 매직 세팅의 큰 틀은 뭐예요? 펌을 밀어야겠죠. 펌 혹은 매직을 밀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복구 매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 가장 핫한 단어로 복구라는 단어로 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브랜딩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저로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 제 고객님들이 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브랜딩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 가명이에요. 있어요. 근데 이 고객님이 다른 데를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데를 다녔을 때 손상이 난리가 났었어. 막 큐티클이 난리가 났어요. 엉키고 비싸게 냈는데도 그랬어. 근데 나한테 한번 왔는데 최고 단가가 25만 원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18만 원 정도 내고 해봤어. 그 단가는 안 했고 저 단가로 했어요. 근데 만족스러웠어. 그럼 추가 좀 해도 돼봐. 여기는 클리닉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생겼잖아요. 클리닉이 추가로 된 25만 원짜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나는 클리닉도 잘하는 사람이고 뭐 매직도 펌 시술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걸 쭉 강조를 해서 머릿결을 살려주는 어차피 미용사는 머리를 다 잘해야 돼요. 실제로 오는 고객들이 이거 본다고 머릿결 살려달라고만 오진 않아. 뭔가 잘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오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제일 베스트인 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세트나 프리미엄 메뉴를 만들라 했잖아요. 그럼 세트나 프리미엄 안에서 내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걸 베스트로 끌고 갈 수 있는 걸 브랜딩의 녹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녹였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복구 매직으로 유명해졌어요. 복구 매직만 하러 오겠어요? 물론 복구 매직도 하러 오겠지만 복구에 따라온 뭔가 결 개선에 클리닉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결 개선에 염색도 제한하기가 쉬워져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브랜딩 해놓으면 그 브랜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시술도 따라올 수 있다고. 이해돼요? 브랜딩을 해야만 해요. 브랜딩을 해야 하는. 나는 온라인 마케팅을 못해. 근데 어떻게 브랜딩을 해? 온라인에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도 써먹을 수 있어요. 왜? 메뉴판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브랜딩이고 고객들한테 제안할 때도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나는 손상모를 복구시키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라는 걸 어필하는 것 또한 브랜딩이에요. 절대 온라인 브랜딩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기존 고객님들한테 VIP들한테 계속 제안을 하고 계속 거절을 당해도 다른 방법으로 제안하고 대신 밀어붙이기만 하면 안 돼요. 제안을 했을 때는 치고 빠질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브랜딩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온라인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SNS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명함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티스트인지 그거에 대한 명함. 예를 들면 내가 매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면 매직 마술사 뭐 요딴 거 해놔야 돼요. 그런 걸로 해놔야 돼요, 제목을. 그리고 플레이스에 들어가도 이 사람이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눈에 띄게끔 해놔야 돼요. 카톡, 플레이스, 인스타 정도는 해놔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다. 플레이스는 우리의 그냥 네이버 예약 무조건 활용하잖아요. 네이버 예약 때문에 플레이스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인스타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검색해보는 게 인스타 플랫폼이에요. 요즘에 무조건 인스타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긴 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내 기존 VIP들한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봤을 때도 나는 매직을 되게 자주 했고 매직 결과물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기존 고객님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동영상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활용도는 있으니까 원장님들의 성향에 맞는 걸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재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브랜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챌린지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로 해결을 해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거진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이 뭐고 해결 방법 제안하고 해결되면 업셀링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거, 가치 입증. 뭔가 사자 같지만 가치를 실제로 보여주고 돈으로 환산받는 거기 때문에 가치 입증을 해내는 과정을 계속 할 건데 이 과정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미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기둥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뭐 20, 30대를 주축으로 가고 있는데 50대 고객님이 삐끗했어요. 그래도 20, 30대 고객님들 주축으로 가면서 50대 고객님들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요겁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딩을 온라인에 맨날 게시물을 올리세요. 플레이스에 백날 리뷰 댓글을 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건지 틀을 가지고 도구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 활용도가 있어요. 실제로 고객님 방문했을 때 내 이미지조차도 내가 펌 시술을 잘하는 사람이면 펌 고객님들 옆에 있는 완성도가 다 높아야 돼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그걸 안내를 해드리거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걸 어필하는 방법이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을 써먹으려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명함을 내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왜 어떤 사람 만났어요. 명함 주고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버스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럼 버스 전문가일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미용사인데요. 미용사 중에도 분명히 고민이 다 다를 거예요. 탈모가 고민인 사람, 머리가 혹은 갈색이라 고민인 사람, 아니면 단정해야 돼서 고민인 사람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우리 이번 주에는 이런 포인트에 집중해 볼 거예요. VIP에 집중하는 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원장님들 이번 주도 화이팅! 사실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미용사로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접목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요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